저는 심장이 뛰는 걸 24시간 느끼며 살거든요. 내가 불안할 때 무언가를 씹는 것들이 이게 나를 진정시키는 반응이다 보니까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이드들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잠 7시간, 8시간 자자 못할 수도 있고, 그럴 땐 포기할 수도 있고, 뭐 늦게 먹는 것도 가능하고, 과일 먹어도 되고, 꿀 먹어도 되고, 설탕 먹어도 되고, 밀가루 먹어도 되고, 어차피 억압하다가 이게 찢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이 고무줄 좀 늘어났을 때 그냥 적당히 힘 빼주는 게 차라리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의 이제 각자만의 현명한 타협들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를 끊었잖아. 잠깐. 지금 어떠세요? 내 얘기를 들어봐. 저도 되게 관계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렇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시작이죠. 네, 시작이죠. 그게 저는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울 때는 내가 어떤 아이를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지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지만 남들하고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경쟁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삶을 좀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방식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집은 공동육아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매일 산에 가는 거예요. 도시 속에 저희 아이가 이제 홍대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없는 그 주변에서 산을 찾아서 다니고 애들이 맨날 이렇게 흙 만지고 놀고 이렇게 키웠더니 초등학교에 갔더니 1학년 때 데려오러 갔더니 얘가 맨발로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여기 맨발로 놀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그렇게 잘 크고 그러면서 사교육을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되게 신기한 애가 된 거예요. 엄마 내가 학원 안 다니는 게 그렇게 신기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겐 신기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그게 왜 신기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왜 애를 그렇게 놔둬?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이렇게 듣는데 얘가 과연 내가 이런 삶을 추구를 하고는 있지만 얘가 사회에서 잘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왜 중학생 되면 요즘에 아이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특히 저희 아이가 중2다 보니까 다 중2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좀 되게 걱정하는 눈빛으로 보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중2 때문에 못 쳐다보는 네. 그런데 얘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요 얘네가 중2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애들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니네 뭐하니? 이걸 봤더니 참새가 죽었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남자애들이 걔네 얼마나 됐어? 했더니 30분째 하고 있는데 애들이 안 살아나요. 이러다가 근데 걔네 어떻게 괜찮을까? 했더니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묻어줄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묻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이렇게 왔는데 다 젖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 왔어? 그랬더니 저희 옆에 이제 천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막 섞여 있어서 물고기들이 못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그 남자애들이 그 쓰레기 다 치워주고 왔다는 거예요. 되게 걱정했는데 얘 이런 애 주변에는 다 이런 애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정말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매스컴에서 얘기하거나 제가 또 상담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되게 좀 힘든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아이 주변에는 또 이런 아이들이 모이는구나라는 거를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요즘에는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가 워낙 힘들다 보니.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좀 잘 키우는 것들이 확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말 내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워야 이런 아이들 주변에 또 이런 아이들 같이 모이는구나.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요즘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라는 거는 남들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나한테 두느냐가 아니라 내가 결국엔 좋은 사람이 돼야 내 주변에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두 분을 보면서 되게 아까 잠깐 농담처럼 말했지만 인생 몇 회차 사셨냐고 되게 성숙하시고 지금 제가 상담 일을 하고 있지만 매 회에 이렇게 들으면서 상담 공부를 하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상담실에 앉아 있는 상담자들보다 더 마음을 많이 헤아리시고 더 많은 인생의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시는 거를 느끼면서 되게 좋은 선한 정말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그래서 더 뵙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좋은 기운을 같이 받고 싶고 좋은 사람들 옆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 들으니까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잘 알아차리는 것과 좋은 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또 갑자기 들으면서 든 생각이, 제가 인생을 무탈하게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잘 곁에 두고 아닌 사람은 잘 멀리 뒀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항상 좋은 친구들이 항상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보면 어떻게 보면 서로 어려운 시기를 다 지탱하는 애들이잖아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부모가 사실 날 살리지 못하고 나랑 같이 매년 맞대는 그 친구들이랑 서로 야 지금 우리 집 큰일 났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모여가지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나쁜 짓을 할 거냐 아니면 축구를 할 거냐 아니면 그런 날들인 거야. 우리끼리 그냥 서로 이제 뭐 부모님이 불화가 있고 막 돈이 없고 이러지만 우리끼리 뭉치고 항상 살아남는 거지. 그러면서 의지하는 걸 봤는데 또 돌아보니까 그 친구들 덕분에 이제 버텼던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자꾸 통제를 하지 말고 내 애가 주변에 똑똑한 애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사람들 안 속에 있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 서 있어야 되고 아이가 똘똘하게 또 봐야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반대로 어머니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 가끔씩 만나잖아요. 만나고 집에 갈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찝찝하거나 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뭔가 좀 안 맞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지. 이거를 뭘 때문에 만나나? 밥 먹으러 만나나? 좋은 식당 모여서 가려고 만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속 그 얘기는 나눠. 얘기는 나누는데 뭔가 감동이 없는 거잖아. 감동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수다지, 수다. 근데 그 차이를 몰라요. 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그러다 오는 거 아니야? 그럼 밥 먹고 온 거지. 그러면 그다음에 또 다음 약속 잡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 차이를 알아버리면 알아버린 사람이 못 있는 거지. 이 시간에 차라리 내가 그냥 구석에 앉아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더 봤더라면 여러 가지 밀려오는 감동이랑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서 계속 떠들다가 죄만 짓고 오는구나. 같이 동조해갖고 아유 야 죽여버리지 그랬니 그걸 이러면서 같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오면 아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꾸벅꾸벅 졸면서 돌아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지속력이 없겠죠. 계속 있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야. 이제 그냥 습으로 하는 일들. 습으로 불러다 밥 먹자. 야, 밥 먹자. 그럼 먹어. 좋아. 막 맛있다 해. 그러고 돌아가면 끝이야. 그럼 내가 뭐를 위해서 이걸 했냔 말이지. 밥만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 생각을 이제 바꾸는 거야. 이 에너지를 모으자. 모아서 맞아. 오는 분들,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쓰자. 그거야. 그리고 그 시간에 남편하고 도서관을 가자. 도서관 가서 앉아서 하다못해 뭐 잠깐 뭘 하다가 오더라도 거기서 있다가 오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지 방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더 충만해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알면 시작이라 이거지. 자기처럼. 뭔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거에 일희일비 5kg, 4kg 빠지는 거야. 일희일비 더 이상 할 거냐. 이 지친다. 라는 그때가 아주 그냥 은총의 순간인 거지. 그렇다면 그때 할 일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한테 나오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의미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그 톨스토이의 그 안나 까레리나가 나온 책 배경이더라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돈도 잘 벌고 뭐 아무 문제도 없고 남들 보기 아주 부러운 책만 내면 다 베스트셀러 되는 그런 시기에 밀려오는 자기만 느끼는 그 허무. 이제 그때 쓴 그런 책들이거든. 그런데 초점을 갖고 이제 그걸 읽어내려다 보면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 삶도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여행도 그런 것 같아. 여행도 막
막 다 다녀보는 것도 좋지. 저거 보고 막 뭐 산티아고도 가보고 뭐 도장 깨는 것처럼 뭐도 하고 뭐 하고 뭐 이번 여행은 나 40일을 옷 50벌 싸가지고 갔잖아. 이제 그렇게 뭐 그렇게 갖고 막 화보치듯이 막 마음껏 그 나라는 사람이 너무 즐겁게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럼 내년에 그 또 가고 싶냐? 안 가고 싶거든. 내년은 아 이걸 해마다 가나? 굳이 이렇게까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지. 나는 며칠 전에 남편하고 이제 성당에서 무슨 뭐 내가 뭐 맡고 있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회의를 가게 돼서 저녁 때 가야 되는 거야. 가는데 저녁 때 요새 안 나가 버릇해갖고 저녁 때 모임을 나가는 게 다른 성당까지 가는 거라 아주 귀찮더라고. 그러나 책임을 다해서 이제 둘이 가서 이제 기쁘게 앉아 있는데 내 옆에 다른 성당에서 오신 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때 이제 여행 가서 빠져 있어서 걸렸거든. 근데 그분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잘 갔다 오셨냐고 다 인사를 하더라고 다른 분들이. 그래서 내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의료봉사를 갔다 온 거야. 10몇 년째 지금 의료봉사를 다녀오는 거야. 아프리카로. 근데 갑자기 그게 나한테 막 확 소름 끼치게 착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잠비아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 남편한테 나 내년에 잠비아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가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의료봉사, 그러니까 치과에서 이제 의사들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한 보름씩 병원 문을 닫고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 문을 닫고 그 페이를 다 지불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자기가 돈 주고 다 사서 자기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가서 봉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마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그때 기다리지. 거기 보건소에서. 근데 내가 그거를 딱 들으면서 저는 가면 뭘 할 수 있어? 저는 뭐 내가 치과 의료 봉사를 하겠니? 그랬더니 자매님이 가면 정말 저희는 정말 밥을 해줄 수가 있는 그 사람들 밥을 봉사단들 지금 수녀님이 해주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난 밥은 진짜 잘해줄 수 있는데 내가 밥은 막 이번에 그 50벌 싸간 옷 트렁크에다가 식자재 다 싸가고 가서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일단은 내년까지 내가 살아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년이 여건이 되면 가는 거지. 그리고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나는 의료봉사는 안 하잖아. 근데 밥은 해줄 수 있잖아. 그리고 거기 잠비아가 그 영어권 사람들이 많아서 영어를 내가 더 열심히 할 동기가 돼서 영어로 해서 그 줄을 세울 수는 있잖아. 자, 줄을 서시오. 줄 세우고 그 사람들 얘기 좀 들어주다가 어쨌든 차례 기다리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나는 너무 놀라운 성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날 이렇게 그 차 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고 오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저 그거 그냥 들린 게 아니라 저 진짜 가슴 깊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저 진짜 심사숙고 해볼게요.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설레는 거예요. 내년엔 잠비아를 가보자. 계속 옷 갈아입는 여행 말고 이번에는 봉사 옷 하나 노란 가운 조끼 하나만 입고 진짜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러면 정말 영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동기가 될 수가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성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찮으셨지만 가서 만났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기꺼이 갔지. 귀찮아. 그렇지만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고서 가서 앉아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접촉점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닐까 싶어요. 아직 글쎄. 젊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만들어가며 살 것이냐를 고민할 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맞아요. 좁은 우리의 맞아요. 세상에서는. 맞아. 근데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의 얘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들으려면 자꾸 내 존이 아닌 곳으로 나가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런 울림이 있을 때 잡아야 되고. 잡아야 되고. 네. 내가 지금 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이들도 다 크고 독립됐고 뭔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해도 되는 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누굴 돌봐야 되는데 지금 그걸 놓고 가는 그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나의 삶에 의미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건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20년 뒤, 30년 뒤 일이잖아. 그러면 그게 꿈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 꿈이 되는 거지. 어떤 꿈인데 실제적인 삶을 보는데 그 사람이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거를 이제 옆에서 보면서 하는 게 그 진짜인 것 같아. 그지? 이렇게 우리가 성서안에서 보는 인물,
그다음에 막 이렇게 막 동화 속 아니면 위인전 말고 진짜 사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성장해가는 내가 2년 동안 성장한 모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내가 알지 내가 나의 드는 생각들이 다 달라졌으니까 그런 거랑을 보면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보면서 자기 꿈을 키워나가는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롤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되면 사람들이 롤모델이에요 이런 말 할 때 되게 민망했거든. 아이고 아닌데 저 사람 생각하는 에리님하고 진짜 장혜리하고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다. 절대 만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런 이름값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중요하고 그게 이제 바가지를 일단 나는 튼튼하게 꼬맸고 지금 나도 그 장재균 중이에요. 그래서 장재균 중이어서 아마 장도 더 튼튼해질 거고 그러면 어쨌든 나는 장을 그렇게 재균해서 장을 건강해지고 싶은 이유는 그 머리가 좀 더 오랫동안 명료했으면 좋겠거든. 그 브레인 포그가. 그러려면은 그래서 계속 뱉다 보던 사람 보면서 맨날 새로 본 사람처럼 얘기하면은 참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좀 명료하고 싶은 이유가 이런 걸 좀 길게 하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장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저도 그러니까 저희 어린 시절에는 사실 정서적으로 되게 빈곤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행히 되게 중요한 지점에 되게 좋은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만났던 교수님은 지금 사실 25년이 넘었죠. 거의 30년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만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도 모르는 저희 어떠한 장점,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되게 끄집어내 주시거든요. 제가 첫 사회생활을 할 때 달걀을 바위에 쳐라. 내가 그 달걀을 언제든지 너에게 줄게 라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저한테 계셔주시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방향을 흔들려도 그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밥벌이를 하고 살 수 있는 그 가장 큰 원동력으로 사실 그 교수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정말 저에게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것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러한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저도 40대 후반이 되니 이제 그러한 사람을 찾는 나이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나이가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자기가 거예요. 받았잖아. 받았으니까 네, 되지. 그러니까 받아서 이 좋은 걸 아는데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난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요거를 보면서 진짜 이게 좋은 어른들이 곳곳에 되게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런데 이전에는 저는 일단 아이를 키울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서적 대물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거에 되게 올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밥이었거든요. 아이 안고 아이를 혼자 밥 먹게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은 못하지만 어쨌든 정성껏 주고 그리고 시간 안에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말고 그러니까 해 떠 있을 때 저녁을 주고 이러는 게 되게 중요했었다 보니까 제 삶에 제가 갇혀 있었던 거예요.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을 간다거나, 그러니까 저 혼자 가정을 밖에 나와서 혼자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가치가 딱 있었으니까. 늘 일 아니면 집 이게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근데 지금 이제 중학생 되니까 사실 밖에 음식이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막 편의점 맨날 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드는 생각이 이제 좋은 토양을 만들어줬으니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래서 그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봉사활동 얘기를 하셨을 때 저도 되게 찌릿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꿈이 뭐냐면 저는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거나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만나서 그렇게 이제 조금 유랑당처럼 상담 일을 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잘 못 가는 지역에 가가지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까지는 좀 나의 삶이 갇혀 있었다면 그래서 저희 이유가 더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도 키워놨고 나이도 먹었고 이러니까. 그래서 네. 자기는 그 무슨 일을 하세요? 저도 사실은 동종업계더라고요. 저도 상담심리 전문가로 저는 기업에서 직장인들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능력자시네.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겸님을 봤을 때
제가 상담에 입문했던 그 사유와 경님이 이쪽 일을 하게 되신 사유가 좀 비슷한 느낌이어서 좀 신기했어요. 한 사람이 같은 비슷한 사건을 겪었을 때 정말 다른 방향으로 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건강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놨었는데 다시 보게 되면서 경님이 되게 궁금해졌고 또 자기 소개 올리신 거 있잖아요. 그 영상 보면서 아 되게 결이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되게 어릴 때 심장병이 있는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3살 때 바로 수술을 받았고 그래서 계속 건강히 저도 이렇게 돌림병 돌면 2번으로 걸리는 친구.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면역이 안 좋고 아프고 심장도 한 번 수술을 했지만 그 수술이 잘못돼서 계속 안 좋은 중이었어서 뭔가 이 몸속의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불안으로 계속 처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안함은 계속 단 것들, 바삭거리는 것들 이런 걸로 계속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좀 더 건강해지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그 상태였으니까 다들 이런가 보다라고 살았는데 병원에서는 뭐 10대까지 살면 오래 산다, 뭐 20대까지 살면 오래 산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저를 보면서 저희 아빠가 딸 사랑이 지극하시잖아요. 먹고 싶다는 걸 다 주신 거예요. 장염인데 엄마 몰래 막 삼겹살 구워주시고 장염인데 초콜릿 한 박스 사다 주시고 막 이러면서 계속 악순환이었는데 그걸 잘 모르셨고 그래서 계속 건강은 안 좋은 상태였는데 또 굉장히 활발하고 운동 능력은 또 이렇게 신체적으로 타고난 게 있어서 막 육상부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끼고 공부도 되게 욕심이 많아서 막 울면서 약 먹고 울면서 공부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 내 건강이 늘 내 발목을 잡는구나. 이 생각이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몸에서 그 반응들도 다 불안으로 처리되고 있고 분노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맨날 아파요. 그냥 맨날 토하고 뭐 근데 그게 나중엔 굉장히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뭐 오늘 토했네 얘기하기도 좀 사소한 일들이 돼버려서 토하고 아프고 뭐 조퇴하고 뭐 하고 뭐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일들. 그래서 그 어릴 때 저희는 그거 봤잖아요. 개근. 아, 난 늘 평생 개근 상은 없겠다. 이게 되게 속상할 만큼 막 욕심 많은 애였는데 중3 때 2번째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수술도 온전하진 않다고 하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 애들은 이런 반응들을 안 느끼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말 그냥 가시처럼 빼짝 말랐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런 음식들이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맛있었어요. 그전엔 밥을 거의 안 먹고 흰우유랑 과자들로 거의 연명을 했었거든요. 급식도 거의 잘 먹지도 않고. 근데 이런 밥이 맛있네? 이런 김치의 맛이 느껴지네? 막 이런 것들이 몸이 좋아지면서 좀 살아나게 되고 살도 조금 통통이 오르고 체력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변화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심장이 온전하게 뛰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데 작동을 하면서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그 반응들을 불안과 초조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심장이 뛰는 걸 거의 24시간 느끼며 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은 안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명상하면서 막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늘 느껴지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잡기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나한테만 느껴지는 반응이구나. 그리고 내가 불안할 때 무언가를 씹는 것들이 이게 나를 진정시키는 반응이다 보니까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 지금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한 번씩 터질 때도 있고 주변에서 권하면 그걸 굳이 먹고 싶지 않아도 입에 넣으면서 진정을 하고 있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위험 사례들이나 당장 저까지도 막 초조해지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담을 하고 딱 나오면 이 마음 챙김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박동이 같이 울려지면서 더 증폭되면서 바삭바삭한 거 빨리 입에 넣고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 안 되겠다 막 그러면서 박영호 박사님의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팀원들이 그땐 있었거든요. 독하게 3주를 해보고 효과도 되게 좋았는데 또 다시 돌아가고 혼자 막 그러면서 답답해서 이번에도 처음에 찾은 게 아마 단 것 끊기 막 이런 걸로 검색해서 그때 경님 영상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같이 더 공부를 저도 했었으니까 경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은 찐이구나 말하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었고 제가 상담에 이제 입문을 한 것도 원래는 아이가 아프니까 공부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은 채로 사교육과 전혀 먼 천둥벌거숭이를 잘하다가 욕심이 막 많으니까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잘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은 너처럼 이제 이렇게 희망이 없는 애들은 교사밖에 할 게 없다. 교사를 해라. 그래서 사범대에 가서 교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체력도 안 되는데 그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버겁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너무 좋아했던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의미였던 사람의 아버지의 자살을 함께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돕고 싶은데 이 사람의 반응들을 들으면서 막 어떻게 도와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담 교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돕고 싶은데 난 그 길을 모르겠고 막 계속 붙들고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막 그런 열망들이 결국에 이제 대학원으로 연결되고 직업을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탁 떨어졌을 때 되게 겸님과 굉장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그런데 마음은 비슷한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도 보고 또 되게 제 주변에는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상담 동료들이다 보니까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 같은 공부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이것 말고는 방법을 모르겠는 그런 것들도 많았고 그래서 더 궁금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시잖아요. 그 지점이 나도 건강해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롤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시점들이 온 것 같은데 저도 되게 힘들었을 때 좋은 분들께 야 내가 32살에 난 더 아무것도 아니었어. 너 지금 괜찮아. 막 이런 말들을 위로받으며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이 내 도움을 원하지? 막 이런 것들을 답답해하고 있을 때 경님은 이렇게 대학교도 그만두고 막 이런 제가 생각할 수 없는 파격적인 경로로 오시면서 비슷한 또래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많은 파장을 일으키며 살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신기하고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뵙고 싶었고 또 이런 건강한 밥상도 제가 비실비실하다 보니까 저는 아이를 굉장히 원했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하기 전부터 몸을 만들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또 나처럼 아픈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아이한테 저희 엄마 아빠는 항상 미안해 하셨거든요.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나도 이런 마음을 느끼겠지? 막 이런 생각들로 임신했을 때도 정말 좋은 음식만 먹고 나쁜 거 다 끊고 화장하면 애한테 영향 간다고 진짜 선크림도 안 바르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그렇게 막 3시간씩 운동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아이는 굉장히 건강하게 태어났고 또 좋은 음식들을 가려 먹였었어요. 이제 그 이유식까지. 근데 그 이후엔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지금도 막 이유식 먹일 수 없고. 네. 근데 아이는 훨씬 더 저보다 훨씬 더 절제를 잘해요. 그러니까 나쁜 음식에 대한 그 끊어내는 게 제가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도. 근데 아이랑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쁜 거야라는 걸 같이 공부하고 그러고 나면 엄마 이제 우리 아이스크림 끊자. 그러면 애는 끊어요. 애는 9살인데 되게 어릴 때부터 끊어내요. 근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먹고 엄마 애 방에서 잘 이거 때- 뭐야 엄마 이거. 애 잘 때 그것도 들킬까 봐 화장실에서 문 닫고 먹고 어머. 그래서 내가 아직 이 말씀들 들으면서 아직 내가 클린하지 않아서 이 갈증을 더 못 견디는구나 이런 것도 또 알게 되고 또 아이는 그래도 어렸을 때 내가 해먹인 게 있어서 좀 더 잘하나? 막 이런 마음도 있고 좀 잘 먹어질 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 이럴 때는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밥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결심도 하고 단 걸 좀 잘 끊어내보자라는 결의를 다지고자 오늘 같이 참석을 해서 근데 옆에서 막 이렇게 간증을 들으니까 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훌륭하다. 진짜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자라고 20대, 30대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8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39이면 쉽게 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겁이 다 하면서 넘겼다. 네네. 겁이 다 넘겼다. 현대의학은 발전하고 있다. 날 죽게 두지 않을 거다. 막 그런 생각에 정말 오래 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인생을 나머지 그 긴 인생을 지향이 어떻게 되지 않게. 채워갈 것인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가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 것인가를 지금부터 한 10년에서 20년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 멋있다. 네, 요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 에리님 같은 그 연배의 여자분들의 그러니까 이런 좋은 모습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신기했고. 구하라 오늘- 얻으리라.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또 성장하는 것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부터 너무 좋았지만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면서 더 아, 이래서 여기에 오게 됐나 보다 막 이런 마음들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도 저희 은사님이 고전은 영원하다.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라. 막 이런 똑같은 얘기. 네, 근데 이 얘기 여기서 또 들으니까 아, 고전이구나. 그래서 매일 책을 읽는데 자기계발서랑 건강서적 주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고전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지. 느껴지고. 지금 느껴서 또 자기한테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이제 50대에서 다를 거고 60대에서 다르고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다를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조용해진 거죠? 아 자기 말이 이제 그 인사이트가 돼가지고 너무 좋은 심장 박동 느끼고 있었어요. 아, 네. 심장 박동 느끼고 심장 있었어요. 박동을 느끼고 있었어. 저도 진짜 예민한데 생각해보니 심장박동은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늘 이쯤에서 늘 느끼고 심한 날에는 여기서 막 턱턱턱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못 자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더 심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른 사람은 느끼지 않는구나를 얼마 전에 알았죠. 아, 이 불안을 내가 처리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겠다. 아 맞아. 이 얘기 해야겠다. 맞아. 이 얘기 생각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해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한 알지 얼마 안 됐는데 한 6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분들도 많이 그렇지만 남자도 그렇고 이렇게 퇴근하고 나서 막 스트레스 많은 날 뭐 자꾸 먹잖아요. 배 안 고픈데. 근데 이제 그런 행위들이 우리가 다 부정적으로만 보이지만 사실 우리를 되게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편하게 만들어주는 행동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또 다른 방식으로 붕 떠 있을 때 우리를 되게 이제 이렇게 그라운드에 딱 땅에 딱 밀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먹는 행위.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런 먹는 행위들이 나를 달래고 편하게 해주는 행동이라는 것으로도 봐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갑자기. 그래서 마냥 나쁘게 볼 만한 건 아니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반대로 너무 불안할 때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걸 다스릴까 할 때 그 중에 하나로 이건 좀 먹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좀 먹고 다스리고 이렇게 차분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네. 그 생리 전에 네. 왜 땡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 그래도 이때쯤이면 먹지. 그래서 과자를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띠아 구워가지고 소금후추 뿌려가지고 막 그 바삭함을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저는 이제 유제품을 일단 먹으면 안 되긴 하지만 또띠아에다가 피자 치즈 잔뜩 넣고 돌려요. 그다음에 그거를 알로스랑 꿀은 고민하다가 그때 에리님이 야 꿀 들어온 거를 그거 버리냐 이러잖아. 그래 이거 들어온 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꿀에다가 찍어 먹으면 그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불안하거나 이제 내가 뭔가 욕구를 채워야 될 때는 대체품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단계 땡길 때는 과일 뭐 건강한 사람은 괜찮다고 했으니까 뭐 나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과일로 단 거를 막 먹는다거나 그렇게 하니까 예전처럼 막 그렇게 막 불안정하거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시간 제한 수업치 생각하거나 설문할 때 생각하면서 너무 또 이제 그걸 억지로 억누르고 피하려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제가 좀 많이 저도 배우는 거는 그래 좀 불안할 때는 단 거 좀 먹고 근데 이제 단 거 먹을 때 초콜릿을 먹을 것이냐 과일을 먹을 것이냐 이런 이제 또 대안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내가 밤에 먹을 거면 밤에 원래 안 먹는 시간인데 오늘은 좀 먹을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먹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많이 먹을 것인가 또는 내가 소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담 없게 할 정도 먹을 것인가. 그래도 그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아니 그렇게 뭘 밤에 먹는데 그때 거기서도 또 이렇게 내가 차별심을 갖는다고? 아, 근데 저 최근에 그 생각하고 먹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나로 했으면 있을 수도 없니. 그때 그냥 가는 거지 뭘. 거기서 그래 이거는 좀 덜 먹고 이렇게 그 정도면은 대단한 거야. 그거는 이제 굉장히 진보된 상태지. 근데 그것도 스펙트럼이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어떻냐면 저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 엄청 고강도로 하면 스트레스가 엄청 높아져요. 레벨 높아지고 이제 몸도 요구량이 많아요. 근데 나는 밤에 안 먹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아예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쯤에 한번 제가 그냥 저녁에 간단하게 뭔가를 살짝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분명 나는 나의 공복을 깨긴 했는데 또 오히려 되게 편안하고 잠도 좀 더 깊게 그러니까 깊게 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쉽게 잘 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특히 여자분들이 경험하시는 그 정도의 고강도의 이제 이성을 잃은 상태까지에서의 상황은 다를 거라는 건 이해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중간 단계 스펙트럼이 더 많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그렇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다르지. 어차피 억압하다가 이게 찢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이 고무줄 좀 늘어났을 그렇지. 때 그냥 적당히 힘 빼주는 게 차라리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의 이제 각자만의 현명한 타협들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맞아.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이드들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잠 7시간, 8시간 자자 못할 수도 있고 그럴 땐 포기할 수도 있고 뭐 늦게 먹는 것도 가능하고 과일 먹어도 되고 꿀 먹어도 되고 설탕 먹어도 되고 밀가루 먹어도 되고 근데 이제 자만 이제 이렇게 가르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불이 났잖아. 옆에서 네. 불이 난 거야. 맞아요. 불이 나면 소화기를 찾으러 다닐 새가 없다니까. 옆에 있는 내가 중요한 거건 뭐건 내가 비싼 코트든 끄는 거거든. 딱 그 심정이야. 이때. 그러니까 그래도 불이 났을 때는 그래도 소화기를 찾아. 어디 가서 소화기를 찾냐고. 막 불이 이미 났다니까. 절제하지 못할 상황은 이제 그런 정도고. 근데 그게 불이 날 것 같다. 불이 날것 소화기를 같다. 미리 준비해놓은 이런 상태로 이제 발전하는 거지. 그럼 소화기를 놓고 불이 오면 이걸 핀을 열어서 끄자. 지저분해지겠죠. 그렇지. 네.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렇게 되는지 그 전에는 맞아요. 불을 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코트건 뭐건 뭐 일단은 좋아요. 달겨들어서 끄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그것도 단계인 것 같아. 근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저녁에 진짜 잘 안 먹는데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그냥 효소를 먹고 조금만 먹고 내일 아침에 차라리 공복 시간을 더 늘려서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먹자. 그러니까 그 소화기 준비한 사람이지. 네. 소화기가 준비가 됐고 그게 이제 컨트롤이 되는 정도지. 근데 점점 결국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더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지. 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를 끊었잖아. 그 전에. 지금 어떠세요? 내 얘기를 들어봐. 뭔가 복잡하다. 커피를 100일을 끊었어. 오케이. 100일을 끊고 나서 이제 그래도 뭐 이제 잠도 좋아지고 이제 올해 초. 응? 올해 초였죠, 그게. 하여튼 챌린지 할 때. 길게 했던 100일 진짜 길었어. 그래갖고 그 100일을 끊고 나서 이번에 그 이태리 여행을 40일 나갔잖아. 근데 이태리가 그 커피 메카인데 무슨 거기서 커피를 끊어 미친 거지. 그래갖고 열나 먹었지 또. 먹고 잠이 다 망가지고 잠 지금도 회복 안 됐어요. 잠이 다 망가지고 근데 너무 행복한 거야 커피가. 그래서 그 커피를 택한 거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불 나고 옆에 있는 옷을 다 끄는 거지. 그렇게 하고 왔어. 오니까 이제 환경이 바뀌었잖아. 여행지가 아니고 여기는 한국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안 먹던 습관이 있잖아. 100일에. 그러니까 집에는 내가 커피가 없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커피를 안 먹게 되는데 그럼 내가 다시 커피를 100일을 다시 끊어봐야겠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랬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자라고 생각한 거야. 끊는다는 맞아, 개념 맞아. 자체를 맞아. 아예 버렸어. 맞아. 그럼 먹고 싶으면 먹자. 그래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커피를 안 먹다가 예를 들면 누가 손님이 왔는데 커피 먹고 싶대. 커피 시켜줄까? 여기 저기 배달 그 커스텀 커피 같은 거 진짜 맛있거든. 커피를 배달시켜서 먹어. 너무 기쁘게 먹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니까 한 번씩 먹게 되는 거지. 끊는 것도 아니고 안 끊는 것도 아니지만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지. 맞아. 억누를 게 없죠. 억누를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억누른다는 자체의 그런 아예 그 코드 자체가 하나 없애버린 거라 커피를 나는 주로 안 마시게 돼. 안 마시게 돼. 밖에 나가도 굳이 커피를 먹을 일은 별로 없는데 어디가 가서 커피를 먹게 돼서 이 집 커피가 되게 맛있다 그러면 먹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먹고 뭐 잠을 또 못 자고 하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길게 가더라도 이렇게 방법을 택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또 아니지. 또 하나의 또 트릭이 되니까 그냥 나를 존중하는 선택.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는 먹자. 안 먹는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옆에서 너 커피 끊었잖아. 다시 시작했어? 막 이러면서 꼭 담배 끊는 사람처럼 내가 언제 끊었냐? 다시 먹었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상관이 없어지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의 맥락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회식 자리에 와 있는데 내 도시락 꺼내서 먹거나 할 수가 진짜. 없잖아요. 그건 이제 관계에서 많이 퇴보하고 있는 거지. 그게 더 지속성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글쎄 그런 저도 거가 오히려 그래서 난 끊었다 안 끊었다라는 그 어휘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4월 초부터 커피를 안 먹었다 그랬잖아요. 4월 2일부터 안 먹었는데 카운팅을 해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커피를 먹었으면 그 카운팅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제 스스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커피 먹은 날에 4월 2일부터 카운팅을 했더니 지금 현재 20번을 먹었고 커피를 안 먹은 날이 119일이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오히려 저를 더 가둬두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편안하고. 카운팅도 안 해도 돼. 이제부터는 아예 아예 기록 자체가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진짜 뭐 헐헐 나누는 거지. 그리고 굳이 카운트를 하고 싶으면 퍼센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완벽한 그 무한 이렇게 게임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봤을 때 내가 365일 중에서 한 350일 정도는 잘했고 또 뭐 10 며칠 정도는 이렇게 뭐 했고 이렇게 보면 또 더 편하지 않나 느낌도 있어. 만약에 카운트를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다사삭 끊지 않고 하는 거는 저 똑같이 이게 더 강박을 만들고 강박을 만들고 더 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세게 되고 날짜를 세게 되고 그럼 그 100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 내가 또 하고 싶을 건데 그러면 먹을 거잖아. 그 임신 중이시잖아요. 아, 네.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일단 처음 알게 됐을 때는 신체에서 오는 변화가 뭐 일단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변비도 생기고 뭐 전반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계속 막 울렁거리면서 그게 이제 입덧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모르고 막 소화제도 막 먹고 그랬거든요. 이게 내려가겠지 막 이러면서 근데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신이란 사실 알고 나서부터는 좀 심리적인 변화가 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한 책임감, 무게감,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더 쏟아지는 그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먹는 거를 오히려 더 이제 예민하게 처음에는 받아들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그게 좀 예민도가 좀 떨어졌거든요. 중기로 들어서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이제 신경을 쓰이죠. 먹는 걸 좀 좋은 걸 먹어야겠다. 앞으로 저도 그렇고 애기한테도 그렇고 건강이 곧 정신이 되니까 그런 변화 이외에는 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일하는 거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당직 근무여가지고 24시간을 원래는 근무를 했었어요. 무슨 일 하세요? 그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일을 했는데